안녕하세요. 탐색의 시간 태양초입니다. 지난주에는 당장 끊어내야 될, 심하게 표현하자면 손절해야 하는 동료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 이 만화 영화 대사를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구독자 중에 계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한번 꾹 눌러주세요. 대기업에서 17년간 근무한 저태양초가 직장생활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인사이트, 그리고 탐색과 성장의 꿀팁들을 공유해드립니다. 태양초와 함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나의 강점, 장점,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동료입니다. 너는 무엇을 잘 하잖아. 너 이거 할 때마다 칭찬받잖아. 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직장의 동료라면 참 좋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존감 수호자가 되어주시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을 다치는 일이 참 많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을 여기저기 물어서 배워가면서 또 가끔은 서러움도 조금 느껴가면서 이렇게 일을 배우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고 나서는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외부 요인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업무를 한다고 하면은요. 영업은 잘 성사가 되었는데 물건을 준비하고 나서 갑자기 태풍이 와서 선박이 출항하지 못한다거나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환율이 치솟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까지 잘 간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결국 공식적인 인정과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어디 일만 잘 한다고 되던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직장이 남들이 보기에도 훌륭한 것일수록 또 우리의 연차가 높을수록 앞선 단계에서 실력과 인성에서 계속 걸러진 그런 인재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 그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이 있는 만큼 좌절과 실망감 그리고 무력감도 느끼곤 하는 곳이 바로 직장인데요. 이럴 때 나의 강점, 장점,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알려주는 동료가 있으면 나의 중심을 잡고 다시 용기를 내서 커리어를 꾸려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이 동료들이 나의 이러한 소질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준다면 금상첨화겠죠. 무엇보다 이분들은 우리에 대한 애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예쁜 면이 보이는 것이겠죠. 이런 동료 결코 잃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정의감을 가진 동료입니다.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소신과 철학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왕왕 있습니다. 게다가 나의 과정을 꾸리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더욱 그 소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나의 가까운 동료 중에 정의로운 사람이 많으면 참 든든합니다. 물론 정의의 사도 이런 수준으로까지 강경할 필요는 없고요. 또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까지 매사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주변의 호응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저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 신뢰할 수 있고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분노하고 자기 선에서 가능한 행동을 할 줄 아는 동료라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것을 현실적인 정의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저에 대해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곡해 음해를 해서 직장 내에서의 저의 평판에 흠집을 내려고 할 때
본인의 경험에 미루어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 말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심지어 틀렸다. 라는 판단이 될 때, 태양초는 내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정도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동료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윗분이 시대착오적인 지시를 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을 다수가 상식이라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돌리려고 자기의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 것도 저는 현실적인 정의감의 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정도도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꽤 어려운 것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동료들이 주변에 많으면 몹시 안정적이고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의로운,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나게 되거든 그분이 귀한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잃지 않도록 더욱 존중하고 서로에게 잘해야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미래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동료입니다. 동료와는 대개 업무에 대한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좀 더 가깝다면 상사나 회사 상황에 대한 토로, 위로, 공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획과 실행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건 참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보다 고차원적인, 거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료 말이죠. 미래지향적이고 실천적인, 실용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서로의 발전을 계속 응원하게 되고 또 그 관계가 지속될 뿐더러 더욱 끈끈해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이분들의 삶을 긴 시간을 걸쳐서 지켜보면요. 굳이 우리가 매일 만나고 매주 얼굴을 보고 하진 않더라도 항상 어딘가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묵묵히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도 무척 반갑고 또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동료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직장이어서인데요. 최소 주 5일, 하루 8시간을 함께하는 동료들과는 최소한 주 40시간을 함께 보게 되고요. 그러면 한 달에 160시간, 1년이면 1920시간을 같이 보내는 셈입니다. 거의 2000시간 가까이를 동료들과 함께 보내는 거죠. 당연히 서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서로에게 안전하고 든든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동료 유형 3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강점, 장점,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동료. 두 번째, 현실적인 정의감을 가진 동료. 세 번째, 미래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동료. 그리고 태양초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테지만요.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고 또 나의 가까이에 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바로 우리가 먼저 이런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이랍니다. 저도 이번 한 주 과연 내가 이러한 동료였던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고 다가오는 주간에도 이렇게 항상 가까이에 두고 싶은 동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소중한 시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탐색의 시간 태양초였습니다.